자, 보세요. 자, 집합 S 원소 4개 가지고 있는 집합 S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와 B 사이의 포함관계. 일단은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고요.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서로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딱 보고 니네가 어떤 의미인지 빨리 머릿속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잖아. 전체 집합 에 대해서 A와 B는 서로소. 그래서 A의 여가 B고 B의 여가 뭐 A가 되는 이런 느낌. 자, 그리고 함수 F는 A에서부터 B로 대응이 되니까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입니다. 그런데 역함수를 뭐해? 가질 때. F 함수가 뭐? 역함수를 가질 때. 함수 F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이야 사실은 이제 함수의 여러 가지 함수들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순열조합에서도 나오고 경우의 수, 그지? 순열조합.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니네가 이제 확률 통계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순열조합 당연히 나오고 또 이제 확률에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여하튼 함수의 개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함수의 정의들이랑 같이 너희들한테 묻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리. 니네 이제 개념 분석 다 하고 왔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다 알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의역의 개수를 알게, 그지? 공역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식화 시켰을 때, 그지? 공식화 시켰을 때, 첫 번째, 그지? 총 개수. 함수의 총 개수는, 굳이 이제 나중에 다 하니까 그냥 하자면, 중복 순열로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게 공역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n파이 r, 뒤에 있는 게 정의역의 개수. 이거를 이제 실전으로 하자면, 이 n이라는 n은 정의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정의역이 1, 2, 3이 있고 공역이 3, 4, 5, 6이 있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4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n이 r제곱이 되는 거지. n의 r제곱. 그지? 기본적으로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대1. 1대1이 들어간 문제들은 다 뭐로 구하느냐? 순열로 NPR 역시 공역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정의역.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1대1 대응이었다. 그럼 1대1 대응이었을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n과 r이 뭐에? 같을 때에 한해서 npn이 되니까 그대로 n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래서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면 얘는 조합으로 풉니다. 그래서 nc, r. 역시 앞에는 공역, 뒤에는 정의역. 요 정도가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수함수는 오직 하나, 그지? 이런 것들. 항등함수도 오직,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오직 하나. 요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있잖아?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도록. F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다시 정의가 어떻게 돼? 1대1 함수이며 and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니네가 여기까지 개념이 잡혔잖아. 그러면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A와 B에 대해서 A가 정의역이 되고 B가 공역이 되는데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어떻게 봐도 돼? 치역과 공역과 뭐도 같아야 돼? 이제 개수로 보자면 정의역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이 치역은 정의역에 대응된 거잖아.
그러니까 공역과 같아야 돼? 그러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그지? 이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전체가 4개짜리니까 이렇게 서로소인 애들이면 얘도 2개고 얘도 몇 개? 2개. 이렇게 니네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첫 번째 정의역부터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A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A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경우가 몇 개냐면 원소 4개 중에 2개, 저 1, 2, 3, 4 중에 2개를 골라내는 6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A라는 애가 1과 2가 되면 그럼 B라는 애는 3과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라는 애가 1과 3이 되면 B라는 애는 2하고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6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실제 이제 대응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있는데 A는 1이고 B는 이제 3, 4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취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1대1 함수가 되면서 1대1 대응이니까 누구로 풀어야 돼? 순열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대응이 되는 방법의 가지수는 2p, 다시 얘기하면 2팩,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결과는 일단은 A와 B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6가지, 그리고 엔드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실제 함수, 즉 1대1 대응의 개수는 2가지.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결과는 몇 가지? 12가지입니다. 라고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너희들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놓고 있었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냥 공식화 시켜서 이런 정도의 문제는 기본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핵심 개념 테스트 뭐 수준의 문제니까 앞으로 심화 문제에서도 사실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면 이 뒤쪽에 하는 것들은 특별할 게 없다라는 거지. 알겠죠?